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리가 뻣뻣해서 몸을 일으키는 게 힘드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찌릿하게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스트레칭을 하시진 않나요?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뒤로 젖히고 복근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하시는데 정작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상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허리디스크 환자만 수만 명을 진료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더 아파질까요? 사실 그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예요. 허리 아프면 운동해야 한다는 상식, 그게 오히려 디스크를 더 찢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병원에서도 권장하는 허리 운동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디스크에 독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세계의학계가 인정한 유일한 회복법이 단 하나뿐이라는 점.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제로 80대 어르신이 3주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환자가 2달 만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도 허리 아픈데 참고 잇몸 일으키기 하고 계신가요? 스트레칭으로 풀어보겠다며 허리를 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채널은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은 신생 채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복 받아가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허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리 디스크 회복의 진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배워왔고 주변에서도 허리 근육을 강화해야 허리가 튼튼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복근 운동, 잇몸 일으키기, 스트레칭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면 할수록 통증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산에 사는 67세 김연자님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뒤 운동으로 이겨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허리를 굽히고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잇몸 일으키기, 플랭크까지 추가하셨죠.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고 결국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다 허리를 붙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찍은 MRI에서는 디스크가 5년 전보다 더 크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김정숙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더 나빠진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김정숙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운동이었습니다. 디스크는 어떤 구조일까?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쿠션입니다. 겉은 단단한 섬유질, 속은 젤리 같은 수액으로 이루어져 있죠. 문제는 이 겉껍질이 찢어지면서 속의 수액이 삐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이 베어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계속 벌리면서 빨리 나으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나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찢어지겠죠. 디스크도 똑같습니다. 찢어진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플랭크처럼 강한 압력을 주면 상처가 더 벌어지고 수액이 더 흘러나옵니다. 왜 시원하다 착각할까? 여러분이 운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시원하다,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디스크가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즉, 통증은 나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괜찮아도 몇 달 뒤 MRI에서 악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본 현실. 제 경험상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오신 환자 10명 중 8명은 운동을 열심히 했다가 더 나빠졌다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복근 운동, 스트레칭, 플랭크 같은 걸 하셨습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은 디스크를 더 찢는 운동이었던 겁니다. 허리 아플 때 무조건 운동해야 한다는 건 큰 착각입니다. 복근 운동, 잇몸 일으키기, 허리를 꺾는 스트레칭은 이미 찢어진 디스크를 더 찢는 동작입니다. 운동 직후엔 시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지금 허리가 아프시다면 무턱대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내 디스크에 안전한 운동일까?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선생님, 운동하면 안 된다면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여러분,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허리 디스크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왜 걷기가 특별할까? 걷기를 하면 척추 안의 압력이 리듬감 있게 변합니다. 이 압력의 변화가 디스크 안으로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들이는 펌프 작용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스펀지를 꾹꾹 눌렀다 놓으면서 물이 스며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과정을 통해 손상된 디스크 조직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걷기를 꾸준히 하면 우리 몸의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어 찢어진 디스크 조직의 재생을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 국제척추학회에서도 발표된 내용이에요. 인천에 사는 73세 최영희 님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6개월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리고 10분만 걸어도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 고민이 많으셨죠. 제가 드린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최소 하루 5분만 걸어보세요. 아프면 바로 멈추시고요. 처음엔 선생님 5분도 못 걷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설득 끝에 첫날 3분을 겨우 걸으셨습니다. 그 뒤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5분, 2주 후에는 10분, 한 달 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 뒤 MRI를 다시 찍어보니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20% 이상 증가했고 탈출된 디스크 조직도 일부가 흡수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영희 님은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냐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걷기의 원칙.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무조건 안정.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걷기도 금물입니다.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천천히 짧게 시작. 처음부터 30분, 1시간씩 걸으시면 안 됩니다. 5분, 7분, 10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통증을 기준으로 조절. 걷고 난 뒤 통증이 심해지면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걷고 다음 날 상태가 괜찮아야 내 몸에 맞는 강도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루 걸었다가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짧게라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에 사는 69세 이정만님은 걷기 원칙을 잘 지키다가 어느 날 욕심을 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 1시간 걸어야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통증이 악화되어 3주 동안 다시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허리 회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이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운동은 대부분 독이 됩니다. 하지만 걷기는 예외입니다. 걷기는 디스크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며 꾸준히 하면 통증 완화와 재생 효과까지 줍니다. 여러분, 허리 회복의 첫걸음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걷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걷기가 허리 디스크 회복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건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허리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걷기가 기본이지만 허리 주변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거나 자세가 많이 틀어진 분들은 보조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한 운동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조 운동 다리 벌리기 운동. 이 운동은 허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허리를 지탱해주는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끼우세요. 무릎으로 쿠션을 5초간 꾹 눌러줍니다. 이번엔 반대로 다리를 벌리려는 힘을 주면서 손으로 무릎 바깥쪽을 5초간 눌러줍니다. 이 동작만 꾸준히 해도 허리에 직접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서 허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근육들이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74세 한순자님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드셨는데 이 운동을 2주간 꾸준히 한 뒤 계단을 오를 때 허리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조 운동 벽에 기대 앉기 운동. 이건 허리에 직접적인 압력을 주지 않고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의자에 앉듯 내려가며 90도까지 앉습니다.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10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점차 20초, 30초로 늘려가세요. 이 운동이 좋은 이유는 허리는 벽이 지지해주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만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조 운동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 바닥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뻗은 채 10cm만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합니다. 허리는 바닥에 완전히 붙인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높이 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10cm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높이 들려고 하면 오히려 허리에 힘이 실려 위험합니다. 창원에 사는 68세 김동수님은 걷기와 함께 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1시간씩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고 30년 넘게 복용하던 진통제를 완전히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운동 3가지. 여러분, 보조 운동을 알려드렸으니 이번엔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도 꼭 기억하세요.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모든 동작. 윗몸 일으키기, 허리를 숙여 물건 들기,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 이건 이미 찢어진 디스크를 더 찢는 행위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하는 운동. 아파도 참고 해야 낫는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욕심내서 한 번에 많이 하는 운동. 어제 10분 걸었다고 오늘은 30분. 처음부터 무게를 많이 드는 운동 이런 건 모두 금물입니다. 허리 회복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걷기가 허리 디스크 회복의 기본. 여기에 안전한 보조 운동을 더하면 훨씬 효과적.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동작까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여러분, 허리 회복은 꾸준함과 안전함이 핵심입니다. 운동을 해야 낫는다가 아니라 올바른 운동을 해야 낫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하루 종일 허리에 해로운 자세로 생활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낫지?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일상생활 습관에서 실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물건을 드는 습관.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빨래를 넣을 때, 화분에 물을 줄 때,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굽혀 손을 뻗습니다. 이 동작이 디스크에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앞으로 숙이는 순간 디스크 내부 압력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올바른 방법은 무릎을 굽히는 겁니다. 쪼그려 앉아서 물건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허리 대신 무릎과 엉덩이에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제주에 사는 70세 오경숙님이 좋은 예입니다. 오경숙님은 걷기와 보조 운동은 잘 지켰는데도 허리가 자꾸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텃밭에서 수십 번 허리를 굽혀 작업하고 계셨던 겁니다. 방법을 바꾸셔서 무릎을 굽혀 앉는 습관으로 고치자 2주 만에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 앉는 자세. 소파에 앉아 TV 보는데 뭐 어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소파에 푹 꺼져 앉거나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으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똑바로 앉았을 때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올바른 앉기 자세는 이렇습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착시키고 허리를 등받이에 붙여주며 무릎은 90도로 굽히고 발은 바닥에 평평히 놓습니다. 만약 의자가 너무 높다면 발 받침대를 사용하세요. 세 번째, 잠자는 자세. 많은 분들이 딱딱한 침대가 허리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너무 푹신하면 허리가 꺼지고 너무 딱딱하면 곡선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최소화됩니다. 네 번째, 오래 같은 자세로 있기.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것 모두 좋지 않습니다. 척추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걸리기 때문이죠. 30분에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나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허리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대전에 사는 72세 박미숙님은 처음엔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걷기도 보조 운동도 꾸준히 지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리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종일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계셨던 겁니다. 앉는 자세와 물건 드는 습관을 교정해 드렸더니 한 달 만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건은 무릎을 굽혀서 들기. 앉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고 무릎 90도 유지. 잘 땐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 오래 같은 자세 피하고 자주 움직이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허리 회복 속도는 두세 배 빨라집니다. 운동은 잠깐, 생활은 하루 종일입니다. 일상의 자세가 곧 치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낫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실천한다면 분명히 단계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허리 디스크 회복 과정은 보통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급성 통증기 2주에서 4주. 이 시기에는 통증이 가장 심합니다. 걷기 운동은 절대 금물이고 우선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편한 자세로 쉬고 필요하다면 진통제나 소염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해야 낫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프면 무조건 쉬는 게 답입니다. 2단계 회복 준비기 2주에서 4주. 통증이 절반 정도 줄고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이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5분 걷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걷고 난 뒤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3단계 점진적 회복기 2개월에서 4개월.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앞서 말씀드린 보조 운동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괜찮다 싶어 욕심을 내다가 다시 악화되곤 합니다. 회복은 계단식이 아니라 서서히 오르는 언덕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10분 걸었다고 내일은 30분, 이런 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4단계 안정기 6개월에서 1년. 이 시기가 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1시간 이상 걷기도 가능해지고 허리가 안정감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리한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허리와 평생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5가지. 아플 땐 무조건 쉰다. 통증은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더 큰 손상을 부릅니다. 걷기는 단계적으로 늘린다. 5분, 7분, 10분 하루아침에 많이 걷지 않습니다. 보조 운동은 허리에 무리 없는 동작만. 다리 벌리기, 벽에 기대 앉기, 누워 다리 들기 정도로 충분합니다. 생활 습관이 치료의 절반. 허리를 굽혀 물건 들지 말고 앉을 땐 등받이에 붙이고 잘 땐 옆으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조급해하지 않는다. 허리 회복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꾸준히 천천히 실천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정광수님은 허리 디스크로 3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으로 이겨내려고 하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걷기와 생활습관 교정, 보조 운동을 실천하면서 1년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40분씩 산책을 즐기며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급성기에는 쉬고, 회복 준비기에는 5분 걷기, 점진적 회복기에는 조금씩 늘려가기, 안정기에는 생활 습관을 지키며 평생 관리. 이 단계를 따라가면 누구나 통증 없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 중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평생 아프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올바른 방법만 알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운동과 습관이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사실 말이죠.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꾸준히 올바른 방법을 지키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겁니다. 허리가 아파서 매일 두려워하던 분이 다시 산책을 즐기게 되고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큰 힘이 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나눔이 누군가의 허리를,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 플러스 행복한 인생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진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리뿐 아니라 무릎, 어깨, 그리고 전신 건강까지 시니어분들이 정말 내 얘기 같다고 느끼실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통증 없는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보내세요.